과탐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펜타스 과학의 원장 김기현입니다. 예, 펜타스 윤동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얼굴 이제 웃음기 사라지고, 웃음기 사라지고. 그럴 리가. 오늘 좀 이게 방송이 좀 오늘 주제가요. 조금 이제 다소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학년도에 지금 서울 주요 11개 대학들이 지금 이과 수학에서 원래 이제 이공계 쪽은 이제 수학이 주요 대회가 미적 분야 기하,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야, 여기 지금 17개 대학교? 10개 경북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과기대, 성대, 성균관대 이런 또 연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17개 대학이 정시에 수학을 미적분 기하를 지정 안 하고 미지정으로 갑니다. 통합과학이래. 그 확률과 통계를 보고도 이공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연세대가. 그 다음에 또한 사회탐구를 보고 이공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2025학년도 수능 과탐 물리화학 선택자가 줄어든다. 이 오늘 주제가 이거거든요. 2025학년도에 수능 과탐에서 물리화학 선택자가 줄어든다. 자, 오늘 물리 선생님 나오셨고요. 화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물리화학이 사실 지금 수능에서는 솔직히 물리가 제일 선택자가 적잖아요. 그쵸. 어려우니까. 꼴등이죠. 어려우니까. 아니 어렵지 않고 그냥 아이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선택자가 적은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해서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 아싸라 미워하겠네요. 그렇죠. 야, 나 그러면은 지구과학 하나 선택하고 물리나 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생윤이나 사회문화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리나 화학이 선택자가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다른 또 물리를 직접 가르치고 화학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좀 약간 좀 토론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리 선생님? 나쁘게 생각하지. 나쁘게 생각한다. 나쁘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근데 느낌인 거죠. 가서 이제 뭐 간다 하면 그 능력이 되는 아이들은 네. 거기 가서도 뭐 새롭게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네. 저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기는 가더라도 나오지를 못할 거예요. 못 나온다. 응. 야, 그렇죠. 취업이 안 되겠죠. 오래 다니거나. 오래 다니거나. 아니 남들보다 오래오래. 방학 없고. 4년에 계속 끝날 거 한 다녀야 되고. 10년에 끝나겠네. 그죠. 이렇게 되면. 의대 그렇게밖에 없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의대도 마찬가지로 물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난 저희가 월요일에 라이브 방송을 저번에도 했었는데, 딱 의대 쪽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의대가 총 그 4년대 의대가 39개 의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3개 대학은 미지정이 아니라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그러니까 확률 통계나 사탐 가지고는 안 돼. 23개 대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꼭 과탐을 봐야 돼. 그리고 6개 대학 같은 경우는 고려대를 포함한 총 6개 대학은 의대에서 수학은 미지정이야. 그러니까 확률 통계를 봐도 돼. 그런데 과탐을 꼭 응시해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과탐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10개 대학 총 그러니까 39개 대학 중에서 10개 대학은 수학도 미지정, 과탐도 미지정인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 보세요. 옆에 과학 탐구에다가 가산점을 준다는 거예요. 6%면 아니 3%만 줘도 의대는요 돼도,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하지, 사탐 하나만 하지. 과탐 애들한테 3% 가산점을 준다는데. 10%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의대를 지원할 정도면 과탐에서 거의 만점 수준이라는 건데. 그렇죠. 예. 다 맞아요. 맞아요. 사탐을 만점을 맞아도 아무 의미가 안 된다는 없, 네,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산 점수로 가더라도 소점 두 자리까지 환산 점수로 나오는데 사실 0.1점 가지고도 당나귀 가르는 판에 여기 가산점을 이렇게 줘버리면 사실상 의대는 일단 불가능한데 문제는 그러면 의대 빼놓고 보자는 얘기죠. 의학학계열 빼고 공대나 자연계열 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일단 공대 쪽으로 봤을 때 애가 물리 선택을 안 하고 만약에 문과학생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탐 수학 확률 통계 만점, 사탐 만점 그렇게 됐어. 그 정도 능력이면 뭐 어. 뭔들 하겠죠. 하지만 오래 걸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졸업까지 졸업을 못 할 수도 있다니까요. 못 할 수도 있다. 포기하겠죠. 전과를 한다. 네, 포기하겠죠. 그렇죠. 야, 전부 다 그거에 관계되는 과목만 공부할 텐데. 동민쌤 화학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학공학. 화학공학이 화학만 사회문화 문과가 들어갔어. 예. 문과애가 사회문화 생물 보고 그냥 화학공학과 갔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중2짜리 애가 몰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여기도 오래 걸리겠네. 못 한다니까. 이게 애들이 2년 동안 논 게 아니거든요. 음. 그걸 공부하면서 그럼요. 물리든 화학이든. 자기가 수능을 선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부분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는 네. 정말로 크게 차이 나거든요. 네네네. 수능을 안 봐도 물리를 갖다 예전에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네. 난 물리를 점수가 안 좋아. 네. 그래서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잖아요. 네. 대학에 가가지고 일반 물리를 보잖아요. 네.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학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근데 기본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애가 뭘 공부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대학도 지금 이렇게 미지정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성찰하지 않을까. 근데 미지정은 난 계속 놔둘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어차피 미지정 기준점이 놔둬도 어차피 확률 통계 보고 애들이 문과 애들이 들어오기는 뭘 배우겠어요 지금.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걸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하다 보면 네.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그냥 극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생지하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지. 그러니까 물리화학 중에 하나는 해야지 진정한 이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 하는 친구도 있거든. 네. 그 친구가 우사진 않아요 사실. 네. 근데 뭐 가오가 있죠 막 이러면서 네, 네. 이제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문과로 이과에 있다가 네. 성적이 안 좋으니까 문과로 바꿨거든요. 얘가. 네. 문과도 똑같이 점수가 나와요. 가도.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막 드라마틱하게 내가 등급이 올라갈 거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윤 뭐 사문 이런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정답률도 되게 낮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문과 학생 원래 뼛속까지 문과야. 근데 만점을 받아서 이과로 합격은 됐긴 됐어. 하지만 들어와서 아이가 버티긴 힘들 거다. 자, 그러면 이과 학생이야. 물리화학을 이수를 했어요. 이수를 했는데 수능에선 사회문화나 그다음에 생윤을 선택해서 본다는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과 애들이 절대 이 글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물리화학도 못해. 생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사탐을 선택했던 거잖아요. 네. 사탐도 똑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신기한 안 게 나온다니까. 이과 출신 애들을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냈을 때 네. 텍스트로 나온 거랑 숫자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럼 네. 정답률이 달라요. 다르겠죠. 숫자로 나온 게 훨씬 정답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훨씬 제가 매 1년째 말씀드리죠. 국어가 안 된다니까요. 네. 정말 어려워.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끔 이렇게 지문을 읽어보거든요. 뭐 언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아니면 뭐 재미삼아 생윤이나 이런 거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네. 정말로. 생활관 윤리라든지 사회문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사고 방식부터가 약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방법을 뭐 매칭을 해갖고 대학을 간다. 그 뒤는 생각 안 한다면 뭐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내가 뭐 물화도 안 되고 생지도 안 돼서 사회문화 생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안 될 걸요. 제가 봤을 때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윤이나 사회문화가 학문적으로 봤을 땐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워낙에 쉽게 출제를 해주니까
애들이 쉽게 느껴요. 그런데 보세요. 23학년대 어땠습니까? 난리나 10년 만에 생윤과 사회문화가 표점이 이렇게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렵게 나왔다는 이 얘기예요. 정답률 10%짜리가 있었던 네.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과를 준비한 학생이 수능을 위해서 사회문화나 생윤을 따로 공부를 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화학, 물리나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더 깊게 파는 게 생지하는 게 낫죠. 더 낫죠. 생지해도 훨씬 외우기라도 하고 그러면 그렇죠. 공부했던 게 있는데 거기다가 표준 점수도 이제 또 아무래도 역대급으로 본다면은 사탐 만점하고 과탐 만점에서 과탐 만점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은 지금 2025학년도부터 수학과 과학의 미지정 대학들이 지금 이렇게 17개 주요 대에서 이제 미지정으로 지정을 폐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리 선생님과 화학 선생님이 문과 학생이 사회문화 생륜을 보고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연세대라든지 이런 한양대 정시로 공대 쪽으로 갔어. 이과 쪽이라든지. 그거를 만점 받을 수 있는 친구면 합격한 뒤에 물리화학을 따로 공부하면 따라갈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 정도로 만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면 아니 물리와 화학도 기본적인 개념을 수능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개념 공부하는 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 이과에서도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꼭 공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연 문이과 같이 연결되는 연결되는 과정도 있잖아요.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도 뭐 공대 맞아요. 빼놓고는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문과 애들도 컴퓨터 잘 다루니까 그렇게 뭐 그런 점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뭐 그쵸. 확통을 하고 만점을 받을 만점을 확통 받을 정도면 사회문화 만점 받을 정도는 에이, 그럼 이과 가더라도 뭐든지 따라간다. 할수 있다. 그 정도의 뭐든지 할수 아니면 있다. 머리는. 걔는. 그러나 이제 어중간한 학생들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 말로 나 의대 갈래, 법대 갈래 뭐 이런 느낌의 친구들인 거고 그 친구들은 다 잘하는 친구들 다 잘하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잘하죠. 너뭐 이제 그 중에 뭐 고를래 이런 느낌인 거고 그거 이외의 친구들은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이과를 괜히 나눠놓은 게 일단은 아니잖아요. 맞다. 우리나라에 그 의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판사 검사하신 분들이 계신다. 많죠. 꽤 있어요. 맞다. 야, 그분들은 진짜 그분들은 전부 다 모르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탐 교과를 전부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네. 과탐도 다 잘해요. 네, 네. 그 친구들은 못하는 네. 공부가 없는 거예요. 네. 공부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자, 수시로 잠깐 넘어갈게요. 수시로. 일단 종합은 안 돼. 그죠? 불가죠. 불가해요. 네, 그건 종합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 쪽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 전공적합에 안 맞아. 이건 불가야. 그럼 교과 전형은 어떻게 되냐? 교과 전형. 교과는 네. 가능성이 있죠. 교과 전형은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되게 특이해요. 연세대가 진짜 연세대가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면접이 1단계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쳤잖아요. 25학년도부터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를 이제 적용시켜. 그런데 수능 체제가 희한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자료 제가 준비한 자료 있는데 연세대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는요. 이과 학생, 다연계 학생들은 수학은 보세요. 미적 기하 중에 택일이고 과탐 여기 탐구는 과탐을 꼭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미지정으로 지정을 폐지해 놨는데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는 이렇게 또 지정을 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쿨하잖아. 한양대는 정시도 미지정인데 수시에서도 수능 체제도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그렇게 다 맞춰. 이렇게 요게 진정한 미지정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미지정인 거죠.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제가 10몇 년 동안 없었는데 그렇죠.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네. 수능 체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도 이 경희대학교라든지 고려대학교, 건국대, 동국대, 여기대학은 교과가 70이나 80이고 나머지 서류가 20이거든요. 여기서 서류가 교과 전형인데 서류가 뭐냐면 학생부 생활기록부예요. 생기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과 성적도 좋지만 생기부를 보면서 얘가 이수를 했냐 안 했냐를 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학종 같은 교과 전형이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 쪽에서 수학, 과학이 미지정이 폐지가 됐다 지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수시 쪽에서도 이렇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을 했을 때 이과는 이렇게 지정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류가 20에서 30씩 반영되는 대학은 이수 과정을 꼭 볼 거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학종 같은 교과 전형이 앞으로 점차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과하고 지금 학종하고 거의 경계가 다시 예. 약간 좀 애매모호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자소서 폐지. 예,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서 교내 수상 실적, 그다음 독서활동,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개인 봉사 이런 부분 다 미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평가 방식에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학업 역량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종 같은 교과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역시 지정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수시 쪽으로 보더라도 종합 전형은 힘들다. 그건 100% 힘들어.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생겼을 때 교과 전형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애매하죠. 남은 건 논술밖에 없죠. 근데 이제 논술 자체가 문과 애들이 그 이과 논술을 미적분 나오고 기하 나오는 거를 과학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정책이야 이거. 힘든 정책인 거죠 이게.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수시도 지금 안 되는 거야 지금. 엄한 고려대학교나 지금 폐지했던 논술 전형을 25학년도에서 논술을 다시 부활하고 있고.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제일 예. 정답인 것 같은데 자꾸 건드니까. 따라서 2025학년도 수학, 과학 지정했던 대학들이 그걸 미지정으로 지정을 폐지해서 진행된다는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정시도 사실상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학습해 나가는 과정 속이 좀 힘들 것이고 만약에 국어 만점, 확률 통계 만점, 사회탐구 만점 받은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그럼 좋은 학생들이니까 쫓아간다. 어정쩡한 애들이 힘든 거고. 그리고 또 이과 학생인데 물리학을 어려워해서 사회문화나 생률을 선택해서 사탐을 준비한다. 그게 더 힘들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더 힘들 차라리 거다. 생지를 해라. 생지를 해라. 벌써 피했잖아요 그거를. 피한다는 거는 물리학을 힘든. 차라리 생지를 하는 게 낫다. 그렇다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 말 들어보면 지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지가 미친 듯이 외우면 답은 쓸 수 있거든요. 네. 풀이가. 이제 암기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문제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생명도 마찬가지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지만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거는 3분의 1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자, 수시도 역시 종합전형 힘들고 교과전형도 수능 최저가 지정인 대학들이 생겨 있고 그 다음에 논술 역시 문과 학생들이 그죠. 이과 기하까지 논술을 보는데. 힘들다. 역시 수시도 힘든 상황이 된 것 같다. 자, 그런 건 또 하나 있었어요. 지금 한 6 경희대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과생들이 문과 침공을 또 막는 그런 조치도 했더라고요. 사탐에다가 가산점을 주더라고요. 25학년도부터.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워낙 많았으니까. 네, 워낙 많았어요. 그렇게 또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을 막는 그런 조치를 내린 대학들도 한 6개 대학이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요 25학년도 대학별 주요 대학들이 그 운영 계획 발표는 했지만 세부 발표 내년 2월이거든요.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지금까지 이 물리 선생님과 화학 선생님들의 생각과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봤는데 역시 말씀들은 활발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되게 말씀도 아끼시는 것 같고 다음에 좀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얘기를 더 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조성해서 한번 방송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라이브로 한번 그냥 생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한다든지 해보겠습니다.
그 유료 회원들만. 자, 오늘도 방송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또 방송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